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요 트럼프 당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켜보면서 그 9년 전쯤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분위기와 좀 비슷해 보인다, 심리가. 부동산 재벌을 뽑는 그 미국인들의 심리. 예.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 우리도 뭐 이명박 대통령 전과 14범인데도 경제 살린다니까 뽑았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때 뭐 경제였죠, 결국은. 예. 경제가 강락을 가른 거였는데. 그런데 결국 경제 말아먹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쨌건 뭐 김창준 의원 얘기는 닥친 일이니까 예. 부정적으로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대응할 건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와중에 우리가 우리 내부에 챙길 일도 너무 많아서요. 네. 와이뉴스에선 그걸 좀 들여다보죠. 여전히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외에 다른 이슈를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에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해 달라면서 야권으로 공을 넘겼지만 예. 야당이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민 카드 왜 야권은 계속 거부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제 야 3당 대표가 모여서 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해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기로 했고요. 오는 12일 모레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력한 검찰 수사 촉구와 함께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민 카드 왜 야권은 계속 거부하나? 네. 왜입니까? 일단은 국무총리 추천하라고 이쪽 카드 줬는데 이것부터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박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나 지금 다름없죠. 그렇죠. 남재희 전 장관은 좀비 대통령이라고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은 말로는 총리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책임 총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걸 야당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요. 총리한테 내각 통할권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래가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제안이 야권 분열과 시간 벌기 꼼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카드를 야당이 받아들이게 되면 야당이 먼저 돌팔매를 맞게 될 거다. 최소한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받아들여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들이 수긍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덥석 받으면 야당이 국민들한테 혼날 거다. 예. 국민들 민심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군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국면을 빠져나가자는 것이지 예.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하.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죠. 당시에 그 발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검찰의 자유로운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어서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통 출신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했죠. 예.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계속 보고 받겠다, 예. 상의하겠다 이런 거죠. 또 특검도 별도 특검이라고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여야가 별도 특검이냐 상설 특검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모독, 국기문란 사건은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런데 그 실체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예. 정치적으로 밝혀야 될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렵지만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별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세월호 참사 때처럼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카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예. 네 번째는 거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야권은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누구를 총리로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당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제안 거부하고 12일 촛불 집회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별적으로 집회에. 갔죠. 그냥 개별적으로 갈 사람들 가는 네. 분위기였는데 이번 12일 집회부터는 그럼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하야 탄핵에 각 야당 정당들도 참여하는 겁니까? 당으로서?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요? 민의의 도도한 흐름에 동참은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젯밤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트럼프 충격을 갖고 안보나 경제 같은 국민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꼼수로 넘기려 할 거다. 아하. 하야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예. 탄핵은 현실적으로 200석이 넘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백유선 님도 그렇고 야당이 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습니까? 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은 이야기를 쭉 힘있게 하지 못하나요? 이게 지금 혼선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들도 야권이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 당별로 다른 셈법을 한다. 이런 등의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은 하야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당도 있고 어느 당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어느 당은 또 책임 총리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야당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흔들기 위해서 김병준 총리 카드, 한광옥 비서실장 카드에 이어서 국회 총리 추천 카드 등 카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혼선을 빚고 있고 흔들리는 곳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입니다. 야3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제안을 하루 만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거부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런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박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김병준 총리 카드를 내밀기 전에 야권과 협의를 했어야 됐고요. 국회 방문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하루 밤늦게 통보를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갔잖아요. 13분 만났고요, 의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각한데 혼자 웃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게. 그게 박 대통령이 사진을 찍히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명분 쌓기 위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지금 분명한 건 지금 국면에서 야당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무당 같은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내맡긴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12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50만 명 이상, 100만 명이 모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야당이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심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야당은 정치적인 국정의 한 측면을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야당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은 대통령이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야당이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